아침 첫 한 입에 진실 의사들이 커피 대신 권한 단 하나의 과일. 어느 나라든 아침이면 사람들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출근길, 흐릿한 눈빛, 손에 들린 익숙한 종이컵. 그러나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한 의학 박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기 시작한다. 70세 내과 의학 박사, 평생을 장 건강과 생체 리듬 연구에 바친 이 노학자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침 공복에 커피요? 그건 장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같습니다. 진짜 첫 한 입은 깨우는 음식이 해야죠. 순간 스튜디오가 술렁이고 의사협회 참관자들도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내민 작은 접시. 반질반질한 금빛의 골드 키위 한 개.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이 과일이 공복에 먹었을 때 장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자연의 기상벨입니다. 커피보다 먼저. 그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꿔버렸다. 장도 잠에서 깨어날 때는 아이처럼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는 그의 해석. 이제 우리는 키위 한 개 속에 숨겨진 과학의 서막을 확인하게 된다. 밤새 쌓인 잔여물을 정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팩틴의 흡착력. 예민한 위도 부담 없는 낮은 산도. 껍질 속에 모인 항산화와 장운동 강화 성분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의사들은 커피보다 키위를 먼저 권했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됐죠. 서울대 의대를 나와 4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셔요. 이겁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커피 정도야 괜찮지 않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환자들의 위내시경 결과가 유독 안 좋았거든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까지.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30살 여성 환자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박 선생님, 아침마다 속이 쓰려서 못 견디겠어요. 문진을 해보니 역시 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들이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 첫 한 입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걸요. 밤새 12시간 가까이 쉰 위장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깬 아이 같아요.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놀라서 긴장하게 되죠.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늘립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엔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산이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커피 대신 키위를 드셔보세요. 환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위요? 신과일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키위는 위를 흔드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공복 섭취 음식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논문을 뒤졌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의 임상시험, 일본 소화기학회의 보고서, 미국 영양학회의 데이터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커피가 아니라 키위가 답이라는 것을요. 한 달 뒤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키위 먹고 나서 속이 편해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럼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단 한 개의 과일이 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이에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키위를 권하면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과일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천천히 설명해 주죠. 키위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고요. 의학계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을 따로 분류합니다. 마일드 스타터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순한 기동 음식쯤 될까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기능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말합니다. 키위가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10년 전쯤입니다. 국제소화기학회에 참석했다가 뉴질랜드 연구팀의 발표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5년간 2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키위를 먹게 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위 기능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화력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키위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죠. 키위는 위를 깨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 50명을 모집했죠. 한 달간 매일 아침 키위 한 개씩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80% 이상이 증상 개선을 보고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10년 넘게 속쓰림으로 고생했던 분이었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안 나았는데 키위로 나았어요. 그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줬어요. 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키위는 위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밤새 잠든 위는 정말 아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깨우면 울거든요. 하지만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이며 깨우면 기분 좋게 일어나죠. 키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키위 안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비타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위장을 직접 도와주는 효소와 섬유질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이죠. 저는 이걸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제가 키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를 알게 됐을 때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논문 하나를 읽고 있었습니다. 키위의 단백질분해 효소에 관한 연구였죠. 읽다가 소름이 돋더군요. 키위 속 액티니딘이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과 같은 수준의 분해력을 가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고기 단백질에 키위 추출물을 떨어뜨렸죠. 30분 후 고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위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면? 저는 흥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액티니딘은 산성 환경에서도 활성을 유지하거든요. pH 2에서 6 사이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공복 상태의 위는 pH가 이 정도예요. 즉, 아침 공복에 키위를 먹으면 액티니딘이 바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럼 전날 저녁에 먹은 고기도 소화시켜준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전날 밤 늦게 먹은 음식이 위에 남아있을 때가 있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 키위를 먹으면 액티니딘이 남은 단백질을 분해해줘요. 한 40대 직장인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매일 야근을 했어요. 밤늦게 회식도 잦았죠. 아침마다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뱃속에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에게 키위를 권했죠. 한 주일 후 그가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키위 먹으면 속이 가벼워져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액티니딘의 힘입니다. 밤사이 소화 안 된 음식을 정리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액티니딘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소화제는 위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하지만 액티니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을 분해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자연이 참 신기하다고요. 작은 과일 하나에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들어있다니 말이에요. 단 한 개의 키위가 전날의 소화를 마무리한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아침 식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 번은 특이한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 환자였는데 만성 변비로 10년을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온갖 약을 다 먹어봤대요. 유산균도 먹고 변비약도 먹고 섬유질 보충제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죠. 저는 그 환자의 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장 운동이 매우 느렸어요. 그런데 특별한 질병은 없었거든요. 단지 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을 자연스럽게 깨울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키위였습니다. 특히 키위의 팩틴 성분이요.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죠. 이게 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뉴질랜드 메시대학교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변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한 그룹은 매일 키위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유산균 제품을 먹게 했어요. 4주 후 결과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그룹의 개선도가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앞서 말한 그 여성 환자에게 제안했죠. 한 달만 키위를 드셔보세요. 하루에 2개씩요. 환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로 변비가 나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 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환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변을 봤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4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뀐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비결은 바로 팩틴의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팩틴은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젤을 형성하죠. 이 젤이 장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마치 걸레가 바닥을 닦듯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키위를 먹으면 유산균을 따로 안 먹어도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장 청소 시스템이죠. 저는 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과일이 당신의 장을 살린 겁니다. 환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10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복에 과일 먹으면 속 쓰리지 않나요? 이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과일은 공복에 피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골드키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어요. 골드키위의 pH를 측정했죠. 결과는 3.5에서 4.0 사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아세요? 사과가 3.3, 오렌지가 3.0이에요. 골드키위가 훨씬 덜 시다는 뜻이죠. 한 50대 남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어요. 모든 과일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과일만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겠어요. 저는 그에게 골드키위를 권했습니다. 이건 다를 겁니다. 환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환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쓰려요. 신기해요. 저는 미소 지었죠. 그럼 일주일 계속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그 환자는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선생님, 이게 과일이 맞나 싶어요.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줬죠. 골드키위는 산도가 낮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드키위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렌지의 2배가 넘죠. 그런데 신맛은 덜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단맛이 신맛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숙취로 고생했어요. 잦은 회식 때문이었죠. 선생님, 술 먹은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골드키위를 추천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환자는 일주일 후 이렇게 말했죠. 키위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숙취가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건 비타민C와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거든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골드키위가 얼마나 완벽한 과일인지를요. 산도는 낮은데 영양은 풍부하고 위에 자극은 안 주는데 효과는 확실하죠. 자연이 만든 최고의 아침 음식입니다. 예민한 위를 가진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제 딸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키위 껍질은 왜 벗겨 먹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키위 껍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식이섬유가 두세 배나 많았거든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껍질에 집중돼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일 좋은 부분을 버린 거구나. 문제는 털이었습니다. 그린 키위는 껍질에 털이 많아요. 먹기가 거북하죠. 그런데 골드 키위는 달랐어요. 털이 거의 없더군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즉시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가 기억나요. 변비로 고생하던 분이었죠. 키위를 먹고 있었는데 효과가 더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껍질을 벗겨 드세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부터 껍질째 드셔보세요. 환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껍질을요? 그게 먹어도 되나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골드 키위는 괜찮습니다. 잘 씻기만 하면 되죠. 일주일 후 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다르네요. 껍질째 먹으니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죠. 껍질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키위 껍질의 식이섬유는 불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죠. 이게 장을 통과하면서 벽을 자극합니다. 마치 솔로 장을 청소하듯이요.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환자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 약 먹어야 하나요? 저는 먼저 식습관 개선을 권했죠. 키위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석 달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환자는 놀랐죠. 키위 껍질이 이렇게 효과가 있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껍질의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키위를 먹는다면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요. 껍질을 벗기는 순간 키위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영양소를 왜 버리겠어요? 골드 키위라면 더욱 쉽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 입에 베어 물으면 돼요. 자연이 준 선물을 온전히 받는 거죠. 제 아침 식탁은 아주 단순합니다. 골드 키위 1개, 플레인 요거트 1컵, 오트밀 1숟가락. 이게 전부예요. 환자들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것만 드세요? 저는 웃으며 답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조합을 만들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국제학회에서 장내 미생물 연구 발표를 들었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시너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때 번쩍했습니다. 키위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어떨까? 집에 돌아와 바로 시도했어요. 키위를 껍질째 썰어 요거트에 넣었죠. 오트밀도 1숟가락 얹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알았어요. 이거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확실했거든요. 과학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키위의 팩틴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요거트 속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장내 환경이 급격히 개선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한 환자에게 이 조합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했어요. 유산균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 효과가 미미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유산균만 먹으세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산균의 먹이도 같이 줘야 합니다. 저는 키위와 요거트 조합을 알려줬죠. 매일 아침 이렇게 드셔보세요. 환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다른가요? 저는 확신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2주일 후 환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복통이 줄었어요.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었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한 결과였거든요. 한 달 후 재진 때 환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장이 편해요. 오트밀을 추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팩틴과 시너지를 내거든요. 둘 다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함께 작용하면 장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거기에 요거트의 유산균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삼각편대가 형성되죠.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단순히 키위만 권하지 않습니다. 요거트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라고 말해요. 이게 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자연식 프로바이오틱스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환자들은 시도해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로 증가한다는 걸요. 70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우리 식탁 위에 있죠. 그 중에서도 아침 첫 한 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해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골드 키위 한 개를 껍질째 먹습니다. 그 다음 요거트와 오트밀을 먹죠. 커피는 그 후에 마셔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환자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키위 하나로 달라지나요? 저는 자신있게 답합니다. 달라집니다. 확실히요.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키위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좋아졌거든요. 정리해볼까요?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는 전날 밤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팩틴은 장을 청소하고 리듬을 회복시켜요. 낮은 산도 덕분에 예민한 위도 자극받지 않죠.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간과 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껍질째 먹으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요거트,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죠. 이 모든 게 단 한 개의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 환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키위 먹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장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매일 아침 속이 편해지니 하루가 달라진 겁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가 아니라 키위를 먹어야 한다고요. 이게 가장 순하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기상 전화 같은 거죠. 어제 8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50년 넘게 위염으로 고생하셨대요. 약도 안 듣고 음식도 가려 먹었는데 소용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께 키위를 권했습니다. 한 달만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 선생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편합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제가 의사로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커피 대신 키위 한 개로요. 껍질째 먹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위가 편해지고 장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상쾌해질 거예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하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하고 가장 과학적인 위와 장의 기상 전화입니다. 커피보다 먼저 먹어야 하는 진짜 첫 한 입.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